의대를 합격했는데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계열을 불합격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25년도에 입결의 내용 통해서 해설해 드립니다.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13년 전통의 특례 입시 연구소에서 수석 컨설턴트이자 매년 스카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는 베테랑스 에듀 부원장 문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베테랑스 에듀 하반기 특례 입시 설명회, 제 설명회는요, 크게 3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요, 2027, 2026, 2025라는 숫자의 키워드, 각각의 키워드를 중심으로의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아무래도 합격 사례 시점입니다. 전지적 합격 사례 시점이라는 얘기로 이번에 올해 입결 어땠는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3부에서는 조금은 아직 합격 사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 학습 플랜을 짜야만 하는가 조금 다뤄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보도록 할 텐데요. 1부의 내용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총 3개의 이슈가 있습니다. 자, 2017년도 아무래도 12특의 자기소개서 부활이 분명히 예고가 됐었죠. 그리고 자유전공 확대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참 문제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례 학생들한테는 염려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좀 분석을 해봤고요. 26년도는 아무래도 변경사항이죠. 네, 지금 12학년 학생들 이제 원서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원서 쓸 때 변경사항들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 생각보다 큰 굵직굵직한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5학년도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올해 12학년들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최초 합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요. 그 입결의 이번에 선호도가 좀 어떤가 중심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쭉 이렇게 3개의 키워드를 다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12학년 학생들 내년에 원서를 쓸 때 반드시 도움이 된다라는 걸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2027이라는 키워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자소서가 이제 2027년도 전형부터 부활한다는 얘기가 대기업의 명시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연세대학교가 올해 호치민에 있는 한 개의 학교를 가서 내년부터 당장 자소서를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사의 밑에 끝에를 보면은 그 이후에 호치민에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연세대 측에다가 이제 문의를 한 거예요. 내년부터 이제 부활하는 게 맞는가? 나는 대기업에서 2027 전형부터라고 들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대기업에서 최초의 예정안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교육부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사항을 얘기해서 대기업이 재발표를 한 그래서 불과 한 몇 개월 안에 조금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라는 얘기가 최종 결론입니다. 12학년 학생들 당혹스럽겠지만 내년에 바로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물론 제 대학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뭐 진행하는 대학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은 자기소개서를 진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학생의 이점에서 혹은 대학의 관점에서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의 장점이 뭐고 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될까요? 학생의 이점에서만 생각을 해보면요. 보세요. 자기소개서가 없을 경우에는 현재는 지금 2019년도에 조국 사태 이후에 정량평가의 기조가 올해까지도 계속 이제 강화가 유지가 됐죠. 그래서 원래 자소서가 없었고 그리고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제출하는 게 조금 어려웠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정성평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배제를 해서 학업에 대한 역량을 숫자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더 우선하게 봤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면 예를 들어 중국 소주에 있는 학교들은 사실상 한 개의 학교 말고는 SAT를 그 동네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어떤 학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시험을 자주 볼 수 있는 학교의 도시들, 그 도시에 있는 학교들의 학생들은 유리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기회가 좀 적잖아요. 그런 불리함이 환경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이익이 있는 부분들을 전공과 관련돼서의 활동으로 매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약간 역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있을 경우 이 동점자의 변별력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그냥 써놓은 거예요. 뭐냐면 2명에서 3명 정도를 뽑아요. 지원 인원이 15명입니다. 1등은 명확해요. 2등이 10명이죠. 예. 3년 특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2등이 10명이에요. 그 이후의 변별력은 그러니까 SAT를 더 높여야 되고 AP를 한 과목 더 봐야 되고 토플을 더 높여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시험을 볼 수가 없는 도시에 있으니까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이게 뭔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러한 맥락들을 전공 적합성을 어필함으로써 커버할 수가 있다. 이게 강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자기소개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좀 간략하게 가이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보세요. 전공 관련해서 탐식 뭐 전공을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 그대로 관심사에 대한 탐색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탐색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처음부터 뭐 9학년, 10학년 학생들이 할 때마다 막 1등 대상에 관한 퀄리티의 그걸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는 관련되는 활동 내역 중심으로 하면서 심화 과정으로 점차 퀄리티를 높여가는 겁니다. 그런 빌드업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도대체 그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드백, 선배들이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라. 그리고 10학년 때 했던 내용들이 뭔가 의도가 있어요. 뭐 체육 활동에서도 리더를 했어요. 그런데 12학년 때 갑자기 쓰려고 하니까 어때요? 기억이 날까요? 아니죠. 기억이 잘 안 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항상 기록에 대해서 습관을 해라. 그래서 핵심은 전공에 대한 적합성을 자신만의 스토리를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게 자기소개서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간략하게 적어봤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튼실한 자기소개서를 12학년 학생들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한번 볼까요? 뉴스 한번 보시죠. 자유전공이에요. 자, 보셨을 거예요. 성균관대는 학부 단위로 해서 이미 자유전공을 실행을 하고 있었고, 뭐 고대도 자유전공, 서울대도 그렇게 뭐 계속 있었고 했는데, 자, 이게 뭔 얘기냐면요. 무전공 선발 4배 늘리면 대입 4년 예고 허문 정부 사과하라예요. 극단적이죠. 굉장히 조금 뭔가 공격적이네요. 4년 예고제에 대한 얘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3 때부터 준비해서 대입을 원활하게 치러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올해 교육부에서 5월 30일 날 자유전공에 대한 확대를 하는데 이게 문제는 4년 뒤에 있는 애들한테가 아니라 올해 3개월 뒤에 8월 달부터 수시 쓰는 애들, 우리나라 아이들 그들한테 바로 적용을 시키자라는 겁니다. 너무 급작스럽죠. 근데 이게 이미 전에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늘어난 정원이 어떻게 되냐면 작년보다 4배가 늘렸어요. 수도권 51개 대학, 국립대 22개, 무전공 선발 인원은 37,935명으로 원래 6.6%였던 게 28.6%로 이만큼의 인원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인원이 늘었죠. 그죠? 근데 없던 살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죠. 뭔가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요. 두 번째 뉴스 보시면 이렇습니다. 무전공 확대한다 하지만 학생 자퇴비율이 높대요. 최대 5배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퇴율이 왜 높을까요? 보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연세대 ISE, 하스, 글로벌 인재, 성대 자연과학계열도 보이고요. 이 표에서 이 학교들이 일반적으로 중도 탈락률이 333, 3.2 이런 식인 건데 여기서 이 학교에 연세대의 중도 탈락률이 평균적으로 이렇더라고요. 근데 ISE가 중도 탈락률 자퇴율이 얼마라는 거예요? 15.6%로 약 5배 정도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특례 학생들 이거 지금 주력으로 보고 있는 그 중심 학교 학과들이잖아요. 근데 이만큼 높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높다라는 건데 왜 그럴까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도 탈락률이 높은 걸까요? 보시면 자, 작년 1학년이었어요. 올해에 2학년으로 올라온 학생들이 자유전공학과에서 전공을 정해야 됩니다. 그 전공을 정할 때 순위들을 기본적인 통계를 쭉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본 다음에 나타내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1순위 전공들 한번 내용을 보세요. 예. 공과, 전자, 경영, 컴퓨터 어떻습니까? 다 컴퓨터와 경영 쪽으로 몰린다라는 겁니다. 자, 자유전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유전공학부는 1학년 때는 다 같이 균형 공통 과목들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똑같이 전공이 없어요. 근데 2학년 때 전공을 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막상 2학년 때 전공을 정할 때 애들이 경영이나 컴퓨터와 관련돼 있는 공대로 다 몰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정부에서는 2025년도까지 20%까지의 전체 정원을 늘려라. 자유전공의 인원을 늘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원이 100명 중에서 플러스 20명이 느는 게 아니고요. 100명 중에서 20명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 100명이었던 컴퓨터 공학과 애들이 80명이 되고 20명이 자유전공 자리를 내놔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인원이 이만큼 있었던 인원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다른 과에서도 줄이고 다른 과에서도 줄이고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20명을 만약에 100명 중에 20명이잖아요. 자유전공학부를 이 친구들이 다 공대를 가야 되는데 41명이 지금 공대를 지원했죠. 20등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0등까지만 들어가고 나머지 21명 남았는데 걔네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중도 탈락을 하게 된다. 원하는 학과를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퇴를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비중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자유전공학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외고에서 이제 졸업한 학생들이 안 그래도 한국 대학교의 문화에 적응하는데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어요. 위험 요소라기보다는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잘 적응할 수 있을까? 6년, 7년 국제학교에서 미국제와 영국제에서 영어가 더 편한 아이들이 한국 대학교에 와가지고 적응할 때 그 문화적인 괴리감이라는 게 분명히 처음에 적응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유전공학과를 들어간 다음에 원하는 학과를 들어가지 못해서 있는 리스크까지 더해지게 되면 어떨까요? 자퇴율이나 이런 거에 남 얘기가 아니지 않을까요? 염려가 됐습니다. 염려가 돼서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자유전공을 진로를 결정한다라기보다는 알고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1학년 이후로 일단 진로를 바로 정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동하는 학과는 정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100명에서 20명을 신설하는 게 아니고 20명을 신설해서도 20명 정도만 경영학과나 컴퓨터공학과를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어때요? 그보다 더 많은 인원수들이 죄다 그쪽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런 위험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자유전공이 지금 올해 5월달 그다음 8월달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를 이제 해갈 거잖아요. 그 이후에 후순위에 있는 그 절차나 어떤 행정적인 제반이 안정화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특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게 좀 어떨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전까지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의 본인이 빠르게 입시의 진로를 원하는 이 적성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의 고 1, 2, 3, 10, 11, 12학년의 활동과 모든 내역들을 일관성 있게 가자라고 하는 걸 우선순위로 둡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 한번 다뤄봤고요. 자, 2027에 대한 키워드는 이렇게 두 가지를 내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26을 한번 보시면요. 보시죠. 변경사항들이에요. 간략하게 주안점들만 놓고 보고 이거는 PDF 파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가면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2025학년도까지는 6대 4예요. 서류 6, 면접이 4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내년에 어떻게 바뀌나요? 7대 3으로 바뀌는데 이 면접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내용이 어떻게 나니까?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 평가. 이거 어떻게 보면 인성적성으로 바뀐다.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잖아요. 근데 바뀐다라는 건 뭐예요? 어느 정도 이제 자소서가 부활을 할 거니까 빡빡하게 어려운 제시문 기반의 면접 말고 인성 검사의 형태로 이렇게 바꿀 준비를 예정해 두고 있었다. 서로가 이래야지만 맞지 않을까요? 그죠? 어느 정도 예상하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성균관대 한번 볼까요? 이게 성균관대가 자연과 인문을 통합해서 이제 3년 특례를 65명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이게 인문계 학생들 잘하는 학생들 잘하는데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조금 어때요? 평균의 이 스펙이 공대 쪽 지원하는 학생들 보면은 스펙이 좀 더 높죠. 예. 2분의 1로 정확하게 뽑는다 아니다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65명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뽑게 되면 자연계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상황들이. 그리고 성대에서 이 공대를 더 많이 뽑으려고 하는 의도가 또 보여요. 밑에 보시면 삼특자연계에서 29명에서 31명으로 이제 선발을 하게 된대요. 그때 늘어났을 때 확대하는 게 반도체, 에너지, 양자. 성균관대는 공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이 활성화를 시키고 집중을 하고 있다는 의도를 역시나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양대와 이화여대인데 한양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대는 3특, 12특 이렇게 해서 의대에서 약대에서 선발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그거예요. 의대 약대 다 3년 특례에서 의대 3명, 약대 3명 이렇게 선발을 한다라는 거고 중요한 이슈는 사실상 밑에 있는 거예요. 특례가 되지 않았던 학생들 이제 영특, 과특, 국제학부 특기자가 남아 있었던 게 그마저 이제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2년 특례 학생들은 이제 7월 달에 원서 써서 3월 달에 이제 입학을 하는 그 전기 전형밖에 12년 특례는 없었는데 이화여대에서는 이제 가을 전형을 하는 후기 전형을 선발을 하겠다. 이 점, 이 두 가지 그리고 여기서 약대 의대 선발한다는 이거는 좀 희소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국대 경희대입니다. 초미의 관심사죠. 동국대 서류 전형으로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뒤에 있는 단국대까지 포함해서 이제 건대 하나 남았는데요. 동국대에서 이런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문의를 드려요. 원래 동국대가 경찰 행정과 그다음에 연극영화과가 유명한 학교였는데 이 경찰 행정에 대한 부분을 특례 학생들을 뽑느냐라는 문의들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한데 일단 이게 서류로 바뀐 김에 이제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3특, 12특 3명씩 경찰 행정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희대학교는 서류 전형으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국어 플러스 영어였던 게 국어 전형. 지필로 그리고 이제 영어 플러스 수학이었던 게 수학 지필 하나로 바뀌게 되면서 사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미국제나 영국제에서 오랜 시간 동안 다녔던 학생들은 영어가 있는 지필 시험이 변별력이 좀 더 있는 시험이었는데 영어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해외에 있는 한국 학교 학생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으로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단국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 서류 전형으로 바뀌게 됐고요. 서울교대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아이들 12년 특례를 원래 선발을 했었어요. 일정 인원을 선발을 했었는데 문제는 수능 최저를 적용을 시켜왔었다라는 거죠. 오지 말라는 거죠. 12년 특례 학생들한테 수능 최저를 적용시킨다라는 거. 근데 그게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 수능 최저 없는데 문제는 면접 100%라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면접 100, 서류가 아니라 면접 100%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대학교는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상명대 제외하고는 약대, 의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모호하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내용들을 변경사항 안에 좀 넣어봤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25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지금 12학년 학생들한테는 요즘에 이제 11학년 학생들도 요즘에 어떻게 나왔느냐 봤는데 자, 보세요. 이 표를 해석하기 전에 지원 인원들의 대상이 전년도 24년도 지원 인원들에 대비해서 25학년도에 몇 명이 지원을 했는지 그 증감에 대한 것들을 증가한 인원들을 탑5, 12특 탑5 이렇게 구분해서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2특은 사실상 1년에 몇 번 시험을 지원하죠? 2번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 후기 전형 때 6개 대학, 정기 전형 때 6개 대학을 2번을 지원하게 되죠. 3년 특례는요. 1년에 한 번 지원을 해요. 12년 특례는 한 번 처음 후기 전형을 지원을 할 때 기본적인 어떤 선호도나 그다음에 어떤 본인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겠지만 두 번째 지원할 때는 어떨까요? 앞에 후기 전형을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필터링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재지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지원하는 3년 특례 학생들하고 선호도가 같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두 번째 지원하는 학생과 한 번 처음 지원하는 학생들의 선호도는 분명히 다를 거죠. 왜냐면 이 친구들이 12년 특례 한 번 하고 거기에 합불 결과에 따라서 수정된 결과를 지원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다르게 따로 이렇게 좀 분배를 해야만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여기 색깔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 건 뭐냐면 3특과 12특이 공통적으로 많이 지원을 한 과를 이렇게 음영 표시를 해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주요 주안점들만 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이제 쭉쭉쭉 넘어가 뒤에서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세대학교입니다. 컴퓨팅 학부, 컴퓨터 과학과에서 컴퓨터학과에서 컴퓨팅 학부로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3특과 12특 모두 다 강세를 보였고요. 친소재공학부 전년 대비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감한 플러스의 탑5예요. 그래 이 점을 1위, 2위, 3위, 4위, 5위 어디가 강세였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세대학교 전년 대비해서 지원 인원수가 감소한 학과 어떤가 탑5입니다. 3년 특례는요. 경제학부, 12년 특례에서도 경제학부가 있네요. 의외로 경제학부가 3특, 12특 공통으로 감소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한번 볼까요?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3특과 12특 모두 다 고려대학교는 올해 인공지능학과가 전년 대비해서 지원 인원수가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감소한 인원은 보시면 경제학과, 또 경제학과네요. 고대도 3특, 12특 공통적으로 감소한 이 학과는 경제학과가 전년 대비해서 감소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다가 제가 앞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게 인공지능학과가 지금 보시면 0이잖아요. 네. 안 뽑았다라는 거죠. 예, 전년에 안 뽑았어요. 그럼 전년에 안 뽑고 올해 뽑았는데 그러면은 그걸 증가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신설학과에 대한 얘기들이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18명이 지원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는 12명, 그러면 9명, 7명 지원하는 인원들보다는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아닐까요? 라는 생각에서 이 신설학과들 0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같이 넣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감소한학과 경제학과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고려대학교에서는 지금 보면은 위쪽에 있는 한문학과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제 과에 대한 적정 지원이나 이런 안정 지원이 타협 지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 성균관대학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학계열, 사회과학계열과 자연과학 계열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딱 지원 인원수를 보세요. 세 자리, 세 자리, 세 자리, 세 자리, 막 전년도 세 자리, 세 자리죠. 앞에 있는 고려대학교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적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성균관대학교가 지원 인원수들이 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어떻습니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연과학 계열과 사회과학 계열, 문과와 이과 쪽이 하나씩 똑같이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감소하는 학과는요. 글로벌 경제학, 연대, 고대, 성대 다 경제 쪽이 이번엔 좀 어떻습니까? 3특과 12특 공통적으로 지원 인원이 감소한 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서강대학교입니다. 자유전공 기반이 굉장히 좀 서강대학교는 많이 지원을 했다. 물론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0명, 0명, 0명 써 있으니까 이제 이번에 처음 뽑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겸 그리고 그 인원들의 추이나 이런 것들이 유의미하기 때문에 좀 늦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서강대학교가 많은 인원수를 선택해서 뽑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던 자유전공 기반의 학부들이 눈에 띄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고요. 감산학과는 좀 특별히 공통적인 부분은 없고 3특에서는 지식융합, 12특에서는 컴퓨터가 의외로 전년 대비해서 지원 인원수가 감소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한양대학교 3특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가 전년 대비해서 가장 많은 강세를 보였고요. 12특은 간호학과가 지원 인원수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 감소한 학과, 하락한 학과는 건축학부가 3특과 12특에 공통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지원 인원수가 감소한 면을 알 수가 있네요. 중앙대학교입니다. 3특과 12특 공통적으로는 경영학부가 전년 대비해서 지원 인원수가 증가를 한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감소한 학과는 영어 영문학과가 전년 대비해서 지원 인원수가 감소한 형태를 3특과 12특의 공통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가 전년 대비해서 3특과 12특 공통적으로 지원 증가한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감소한 학과는 신산업융합대학이 전년 대비해서 똑같이 탑5 안에 감소한 효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대학교부터 시작해서의 학과들은 이렇게 공통분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증가하는 건 자동차, 가장 많이 12특에서는 공간, 감소한 학과는 3특에서는 기계, 그 다음에 12특에서는 시각 디자인 형태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걸 한번 쭉 나열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3특 1위 증가, 12특 1위, 3특 지원 감소 1위, 12특 지원 감소 1위 이렇게 해서 쭉 나열을 해봤어요. 어머님들께서 충분히 이것 보면서 올해에는 이랬구나, 이런 선호도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공통 지원 증가가 컴퓨팅, 인공지능, 사회과학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상위권에 있는 최상위권에 있는 대학교들 근본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공대와 컴퓨팅, 인공지능 이쪽에 있는 학과가 굉장히 많이 지원 강세를 보였다. 경제학부 의외로 이번 25년도 입결에서는 좀 하락세를 보였고요. 중위권 이하에 있는 학교들은 각각의 제각기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 2025년도 입결의 선호도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학과들 가는데 이번에는 몇 점 정도 받아야지만 합격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2부 전지적 합격 사례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부모님들 감사합니다.